한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지난 4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돼지 농장이었고요. 이 숨진 태국 이주 노동자는 60대였습니다.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 남성은 올해 들어서 태국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몸이 안 좋다,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토로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아내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고요. 이 숨진 남성의 지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서 실종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돼지 농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60대 남성은 태국에 아내와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원래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2013년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10년째 해당 돈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족들에게 전부 송금을 해왔다고 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았고요. 이 사인은 심장계통 이상의 건강상의 문제로 추정된다라는 구두 소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남성분의 이름이 뿌라와 세낭 문추, 그래서 주변 분들은 문추 아저씨 이렇게 호칭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50대에 한국행을 결심해서, 그런데 이제 취업 비자가 39세, 만 39세까지밖에 나오질 않아서 아무튼 참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이렇게 신분의 어떤 제약, 불이익을 받는 감수하면서 있었던 모양인데, 자, 이 사망 원인을 이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에서 말하기를 과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기사 조금만 검색하시면 과로사라는 거는 미리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농장주, 돈사 있는 농장주와 지금 이렇게 문추 아저씨 두 사람만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돈의 돼지를 지금 사육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돼지 사육을 하는 게 제가 100두 이상 된다면 저게 한 명이 그 돈사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을 치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축사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도 혹시 문제가 있으면 깨서 그런 어떤 일을 하다 보고 지금 있는 상황, 지금 우리 텔레비전에 사진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죠. 저기서 10년 동안 일을 했고 아까 우리 기자가 말을 했지만 집에 가겠다라고 전화하는 상황 정도까지 몸이 좀 안 좋았지 않았느냐. 그 상황이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되었다면 지금 좀 병원에서 치료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숙소의 모습이 지금 아까 사진으로 나갔는데 그 이주 노동자 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을 가봤답니다. 자, 그런데 가자마자 이 진짜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금방 그 현장을 벗어나셨다고 해요. 자, 센터 관계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돼지가 1000마리가 되는 규모 농장인데 노동자는 이 사람 딱 한 사람만 일했고요. 물론 사업주가 같이 일했다고 하는데 어째 노동자는 한 명이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살인죄 노동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안 죽으면 이상한 거죠. 숙소에 있는 돈사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숨쉬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돼지 그 배설물로 인해서 생긴 그 악취와 그 유독가스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었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냥 구토증이 생기고요. 그런 데서 삼시세끼를 밥을 해먹으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저거 환경 참담하죠. 자, 그래서 이제 태국 현지에 있는 아내분이 당신 돈 좀 더 쓰더라도 좋은 곳으로 이사해, 좀 숙소 좀 옮겨, 그랬는데 그걸 한사코 거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이 내용은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좀 좋은 걸로 바꾸면 안 되겠냐 하니까 괜찮다, 너 여기서 사는 거 괜찮다라고 했고 저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지금 센터에 갔던 이 노동 전문가들도 너무 놀랐어요. 축사가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기서 거주를 하는데요. 얇은 시멘트 하나고 바로 옆에 축사입니다. 옆에 이제 오물 같은 게, 분뇨 오물 같은 게 흘러내려오고 있고요. 저기서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보면 돼지 사체 같은 것도 천막에 덮여 있고요. 상당히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뇨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이런 거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일반적으로 정화조에서 그걸 청소하는 중에 흡입을 하게 되면 질식을 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검하고 이러면 더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 노출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아내분이 그렇게 이사 좀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한사코 그걸 괜찮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월급을 받아서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면서 월세를 내면 그만큼 본국에 집에 보내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겁니다. 버티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점. 그 한 집에서 10년간 함께 했다는 그 농장주는 과연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길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후에야 시신이 발견됐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산에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같이 일해온 사람이 아침 2일 날 아침 8시 10분에 일하러 안 나오니까 그 방을 갔던 것 같아요. 방이 뭐 3m 정도의 작은 방이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 남성이 숨져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119 신고하든가 아니면 확실한 숨이 안 쉬면 112 신고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가지고 트럭 테어를 이용해가지고 그 돈사 뒤쪽에 야산에 버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소의 분뇨하고 돼지 분뇨하고 틀립니다. 엄청 독하거든요. 근데 버렸을 때 아마 아들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이걸 버리자고 하니까 아들도 할 수 없이 따라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농장주는 사체를 신고 안 하고 유기했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로 아까 구속됐다 그랬고요. 아들도 뭐 구속은 안 되지만 입건을 한 상태예요. 왜? 같이 협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분이 뭐 타산임은 없다 하더라도 병사할 수도 있고 과로사할 수도 있고 또 자연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제가 볼 땐 과로사 확률이 크긴 큰데 저 타살 아니라고 하니까 살인 혐의는 없지만은 좀 더 철저히 써해가지고 이 억울한 죽음이라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0년을 함께 살았으면 아무리 말이 다르고 한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아까 그 트랙터로 그걸 묻은 거예요, 그냥. 10년간 같이 일을 했으면 사실은 언어 소통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속속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과 다름없던 상황인데 뭐 환경은 저렇게 좋지 않지만 근데 처벌이 두려워서 이게 유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속도 된 상황이고 그럼 얘기를 좀 들어보면 불법 체류자를 만약에 고용하고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각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날짜로 보면 3월 2일 날 이 태국인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날 바로 농장주와 아들이 시신 유기를 했고요. 4일 날 실종 신고 접수가 됐는데 접수 이후에 2시간 만에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뭐 며칠 안 돼가 발견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7일 날 농장주 같은 경우는 사체 유기 혐의로 지금 구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불법 체류자 뭐 이거 해가지고 또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자 근데 이게 그 주변 농가의 반응이 정말 주변 농가 분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대요. 이 사건을 접하시고 왜냐면은 요즘 농장주들이 뭐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우가 안 좋으면은 밤새 야반 도주할까봐 정말 좋은 숙소. 진짜 최저임금을 조금 너무 높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 꼬박꼬박 지급을 하고 시간 외 수당까지도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 말이죠, 승 의원님. 네네. 아니 이거 완전히 그 약간 섬 노예 뭐 다루든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사실 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오면서도 과연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불법 체류자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사실 불법 체류자의 그 양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불법 체류자들이 첫 번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또 일을 하다 보면 그 그러니까 같이 고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이 사람이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놓이게 되고 또 지금같이 정말 인간 이하의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10년 동안 일하는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5년 동안 불법 체류자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또한 이민청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지만 그 노동에서 인간의 존엄은 다 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럼요. 반드시 국가에 이야기하시고 또 적정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